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5%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25년도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가에서 계속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밟았었던 이유,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리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시세는 물론이고요, 현대건설 동일하게 올라갔죠. 한정기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BHI 모두 원전이에요. 시세 보면 어때요? 모두 동일하게 시세 구간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조금 작지만 우리기술이나 이런 종목군들, 이 시세를 보면 요것만 보이실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려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나왔다는 점. 첫 번째,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확실하게 주도주로 자리 잡았었던 지난 6월과 7월입니다. 5월 달부터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근데 이 뒤를 보잖아요. 신고가가 발생한 건 25년도 1월과 2월 달입니다. 이때부터 매매 구간을 보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던 그 뒤에 관련주들이 치고 달리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런 결과 두산에너빌리티로 뭐 한 200% 가까운 수익 구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로 추가 수익, 한전기술로 추가 수익, BHI로 추가 수익,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왔다. 실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락했었던 이유 플러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을 언제 매수를 다시 잡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한국 시장의 월요일날 하락 구간 5%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왔었던 코스피 하락세, 그리고 관련주들도 대부분 빠졌어요.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강하다고 뭐 D램 가격 올라간다고 난리를 쳤었던 그런 부분들이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관련주들 모두 하락했는데 언제 매도 구간을 잡았는지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실전에서의 상황. BHI 보세요. 금요일날 1월 30일이죠. 매도 구간 잡았습니다. 16%. 그리고 금요일날 빠지고 월요일날 빠졌어요. 2월 2일날 마지막 6.5% 수익 구간으로 매도 구간을 잡았다는 점. 근데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BHI 뿐만이 아니에요. 한정기술 어때요? 45% 수익 구간.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점. 이 기준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매매 다 신고가입니다.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다시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하나 남았죠? 현대건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고 1월 21일 날 43%의 수익 구간. 모두 다 어떤 부분에 나왔나요? 저도 고가에서 매도하고 싶어요. 근데 고가 얼마예요? 12만 2천 원. 매도한 가격 얼마? 10만 6,500원. 1월 21일 날. 이렇게 됐다.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 다시 보더라도 BHI 1월 30일 날 76,700원, 그리고 2월 2일 날 71,500원, 그리고 2월 2일 코스피가 급락했었던 날의 종가는 74,400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고가 88,800원인데 제가 매도한 가격은 모두 하락을 확인하고 난 이후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게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자,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익을 보는 것도 여기 18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모두 다 신고가 구간, 저가에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한 결과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우리가 테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그냥 반등 주고 잡주들 모여갖고 몇 개 보내고 이게 끝이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작전주. 근데 최근에는 대형주가 앞에서 끌고 가거나 뒤에서 밉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 시장의 체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드리더라도 반도체는 AI입니다. 근데 원전은 표면상으로 봤을 때 AI라고 볼 수 없죠. 근데 내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AI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변압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미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효성중공업, 뭐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냈었던 겁니다. 자,
그걸 과거의 내용을 보면 재룡, 산업 보시면 지금은 시세가 없죠. 근데 여기 과거의 시세 구간, 어때요? 34%, 16%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옵니다. 역시나 신고가죠. 업종별로의 구분 그리고 기간에 대한 구분 없이 무조건 주식시장의 시세가 나오는 원리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원전도 AI 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서 발생한 원전에 대한 수요니까. 그리고 어디서? 미국에서. 그리고 AI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는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빼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학습 과정을 거쳐가면서 AI 모델에 대한 학습 과정을 거쳐가면서 로봇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죠. 로보티즈나 이런 겁니다. 어때요? 2월 2일 날 매도한 물량 23% 수익 구간. 역시나 신고가 돌파 구간. 그리고 작년에 9월 그리고 여기 11월 신고가 구간에 어때요? 101% 수익 구간. 이것뿐이 아닙니다. 신고가. 클로버 때 어때요? 신고가. 매도한 거 176%. 모두 다 1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클로버 말고 하나만 더 볼까요? 두산 로보틱스. 결과 보면 어때요? 돌파 구간 수익. 그리고 월요일 급락. 근데 제가 여기서 고가를 잡았나요? 아니에요. 무조건 요 내용에 집중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실전에서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중에 또는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무조건 이렇게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온다는 점.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모두 다 동일하게 움직이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끌고 가고 또는 뒤에서 밀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 튀기 시작하고요. 한정기술 튀기 시작하고요. BHI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는 지금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진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관을 잡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왜 안 하나요? 대장주니까. 그러면 AI 수요가 꺾였다, 이제 안 한다, 투자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 시장은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스닥부터 보면 아직까지 이 고가 돌파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한국 시장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11월, 12월, 1월 그리고 지금 2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되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고가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그만큼 장기간 시세가 나온 것에 대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거다. 그렇다 그래서 AI 투자를 안 하면서 지금 뭐 AI 버블이다 뭐다 하는 내용들이 솔솔 또 나올 겁니다. 이때 AI 투자를 안 하느냐? 이건 아니죠.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는데 AI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를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얘기냐면 한국 시장에서 급락에 나왔었던 월요일 날 싹 다 무시하고 관련주들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관 또 잡아가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실전에서 보여드렸었던 내용과 같이 뭐가 나옵니까? 이거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나오면서 수익 구간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적지도 않아요. 이렇게 뭐 1주, 2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41%. 시장이 지금과 같지 않고 조금 흔들리더라도 원래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구조 자체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보면 기간이 조금 더 뭐 3주, 한 달 이렇게 길어진다 뿐이지 시장이 어렵든 말든 올라가는 종목은 갑니다. 단지 범위가 좁아질 뿐이다. 근데 구조는 똑같죠.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점. 즉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 모든 모멘텀은 미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를 돈 벌어주게 하는 건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가면서 한국 시장과 연결시켜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한국 시장과 연결을 시켜서 매매 구간을 잡는 것도 신고가 이후부터 잡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단기간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나오는 약간의 흔들림이 시작이 됐지만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매도 완료가 됐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즉 지금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세요. 빠져봤자 얼마 안 빠진다. 근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관을 잡아야지만 비중 조절을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매매까지 포함할 수 있다. 지금 뭐 약간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해요라는 댓글을 제가 종종 보는데 절대 불안할 게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수익 구간을 충분히 만들어냈어요.
로봇주도 AI예요. 원전도 AI예요. 왜? 데이터 센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반도체도 AI예요. 여기서 관련주들을 매도한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터지는데,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한 10% 이상 하락 구간이 발생했는데 이미 다 팔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1월 달만 하더라도 1월 30일 날 17.9% 수익 구간 보면서 팔았고, 이건 1월 27일 날 매수한 물량인데 1월 2일 날 매수한 13만 원짜리 물량은 17만 7,500원에 매도한 결과 36%의 수익 구간에서 팔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고가, 신고가 이렇게 나온다. 근데 단 한 번도 고가를 잡은 적이 없다. 즉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고가를 잡을 수 없지만 이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는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미 지금 매매 구간을 잡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188%의 수익 구간, 여기 보면 151%의 수익 구간, 117% 모두 다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이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고 여기에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먼저 선행되었다. 자, 그럼 미국 시장의 움직임 떠나서 금값에 대한 시세를 한번 볼게요. 금값 금요일 날 11% 빠졌습니다. 그리고 은 시세를 보더라도 30%가 빠졌습니다. 특이사항은 1월 달에 시세가 나왔던 것을 되돌렸다. 즉 1월 달에는 과열권에 있었다는 거죠. 은 말고 금을 보더라도 어때요? 과열권에 있었던 1월 달 시세가 끝나고 빠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은은 우리가 뒤로 제쳐두고 은에 대한 뭐 전망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거 빼세요. 딱 금, 유동성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 금 시세가 이렇게 꺾였다는 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게 맞습니다. 근데 AI 투자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슈거리가 있죠.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는 지금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되면서 이거 뭔가 조금 금리 관련된 뭔가 느낌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건데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성장률을 높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높게 가지고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까요? 전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26년도에는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 추세가 뭐 완전히 깨지고 AI 뭐 완전히 작살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나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왜?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리고 AI를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빅테크들 뭐 다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다 낮아빠지게 놔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두산에너빌리티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가는지,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 현대건설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언제 타점을 잡아가는지 이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급락한 만큼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건 주도주에 대한 매매다. 자,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쭉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 BHI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 이번 주 월요일 몽땅 매도 완료됐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지난주 몽땅 매도 완료됐고 반등 확인 후에 재매수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로봇, 조선, AI 관련주 이 안에 있다. 주도주의 바뀜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폭락하기 시작하고 이제 다 올라가잖아요. 코스피는 5천이 정말 3년, 5년, 10년간의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만들어질까? 절대 없죠. 이제 상법 개정이 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끝낸다? 아니에요.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는 구간에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재평가를 받는 것도 다 좋아. 근데 먼저 올랐다는 거죠. 그럼 이격이 발생했고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지금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쭉 올려보시면 BHI 시장가에도 오전에 다 결정을 했고, 그리고 상승하고 있었던 지난 금요일 날 쭉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매도 구간이 들어왔었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까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그 부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과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의 수익 구간, 그리고 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도 구간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구간 40%가 나왔다. 한 번도 저가 고가를 잡은 적이 없다. 수익 구간, 수익 구간.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보면 어때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자, 그러면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 45%. 로봇주도 최근에 엄청 강했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2월 2일 날 매도한 물량 23%. 근데 11월 7일, 25년 11월 7일 날 매도한 물량도 101% 수익입니다. 신고가, 신고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 쭉 내려서 보면, 자, 내용 보시면 로보티즈 5% 하락 중 시장가 매도 10시 48분입니다. 근데 올려보면 10시 17분에 로보티즈 2% 하락 중 시장가 매도 50%만 물량을 나눠서 매도했고 더 빠지니까 그냥 털어버리죠. 보고 파세요. 답을 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갑니다. 이 쉬는 구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빠질지 이걸 보는 게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는 거다.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BHI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구간이에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수익 구간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 6% 수익 구간.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